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해안산간 지방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형은 이곳에 가장 아름답고 모험적인 야외 명소를 제공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곳이 한국의 모험의 땅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강원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가족 전체가 운동이라도 하는 듯 매우 건장해 보이는 체격을 가진 한 외국인 가족이 한국의 해수욕장으로 가족 여행을 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겨울 날씨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수욕장에는 관광객이 그다지 많지 않고 외국인 가족들 또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며 나를 잘못 잡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가족 중 아들로 보이는 한 외국인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해수욕장 구석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달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또한 뒤늦게 해수욕장에서 무언가를 목격하자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온 외국인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현재까지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올리버 마티라고 합니다. 20대가 되자마자 자원 입대로 스위스 육군에 입대해 현재까지도 장기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이제는 부대 내부에서도 꽤 높은 계급을 유지하며 편하게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스위스 군대 생활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로서 자원 입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의 진중한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계속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에 자원 입대 병사 기본 생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본장교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고위직 직업군인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교로서의 직업군인 계급 승진은 너무나 힘든 것인데 저는 이러한 계급 특진을 무려 8번이나 이루어냈고 스위스에서는 그래도 참모직에 해당하는 본부에서 근무하며 군인이 지녀야 할 자부심을 가진 채 살아오게 되었죠. 평범한 결혼에도 성공의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은 저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이루어 나갔고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군인이 지녀야 할 자부심과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를 희망하는 초기 교육을 하며 말 그대로 군인 가족으로서의 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행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저 평범한 가족여행에서 시작된 한국으로의 여행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이렇게나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왔는데요. 저는 그저 딸과 아들 모두가 직업군인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저에게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직업군인이 되고 나서 업무차 일본으로의 짧은 출장 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후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으로의 출장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데요. 특히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왕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면 그 나라의 국방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가족여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등학교의 졸업식이 다가오자 자신의 졸업선물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야 되냐고 물었지만 딸의 대답은 아주 이상했는데요. 딸인 마야는 저에게 지금 살고 있는 스위스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면서 스위스 생활에서의 불편한 점들이 이미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특별한 선진국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면서 저보고 한 번만 같이 가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졸업여행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으로 가족 모두가 떠나는 가족여행을 가자며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고 딸은 자신이 한국으로의 가족여행 일정을 전부 짜보겠다면서 저보고는 그저 돈만 내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무려 일주일이라는 기나긴 여행 시간 동안 해외로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한국으로 출발하기도 전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국방력도 약해서 치안에서도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군인인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특히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한국처럼 다소 불안한 지역으로의 가족 여행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으로의 여행 당일 딸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받아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더해 국가의 출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항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검사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저희 가족을 입국 심사해준 한국의 공항 관리직 직원은 저의 군인 여권을 확인하더니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공시설 연락처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한국이 절대 후진국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몇 번 업무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던 것이 전부였지만 일본의 공항 근무직 직원들은 제가 스위스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며 극도의 몸수색을 했던 상황과 한국의 공항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한국에서는 그저 간단한 입국 스캐너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몸수색이 끝났고, 그곳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한국에 도착하자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저를 배려해 한국의 군인들 모습을 우연이라도 많이 볼 수 있는 강원도로 중심 여행 계획을 잡았다면서 엄청나게 빠른 기차를 탑승한 뒤 가족 모두가 강원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분명히 강원도가 한국에서는 살짝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했지만 기차를 타고 춘천역이라는 거대한 기차역에 하차한 저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춘천역은 스위스에서도 최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베른보다 훨씬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보였고, 마치 게임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도시 전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면서 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누구도 제가 앉고 있던 기차 자리를 훔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꽤 오래 지내던 스위스에서는 지상철이 주요 교통수단인데 그곳에서는 항상 지상철에 상주하고 있는 일부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이 지하철의 탑승구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리를 앉는 것과 떠나는 것에 돈을 걷어가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편하게 딸이 예매해준 한국의 기차 자리에 앉아 눈앞에 있는 TV를 보거나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기차 내부의 냉난방 시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죠. 스위스도 물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맞지만 한국은 그러한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살기에 편하면서도 좋은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딸의 가이드대로 유명한 음식인 닭갈비를 먹기 위해 춘천 시내를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길거리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군요. 정말 10분 간격으로 제 눈에는 경찰서는 물론 소방서와 병원, 심지어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건물들이 다수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강원도도 그저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나 안전한 치안시설들이 140일 거리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치안에 대한 사정이 조금 괜찮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저 스스로가 군인임에도 으슥한 방거리를 걸을 때는 항상 사람이 그나마 제일 많은 곳으로 걸으면서도 제 소지품을 모두 손에 쥐고 걸어야 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보이는 모든 한국인들이 그저 자유롭고 편안하게 길거리를 걷고 있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갑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않는지 그들 모두는 그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면서 점점 이러한 대단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병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아프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과 비교해 후진국처럼 느껴지는 스위스의 모습에 화가 나게 되었죠. 특히나 스위스의 군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다 종종 큰 사고가 났던 경험이 많았지만 근처에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후속 치료를 늦게 지시할 수밖에 없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들이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이러한 환경이 놀랍고 신기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과도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닭갈비를 먹고 나온 저희는 또 다시 딸이 미리 계획해놓은 한국 여행 가이드대로 강원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겨울 날씨가 끝나지 않은 차가운 봄이었지만 딸은 한국의 강원도에서는 꼭 바다를 관광해야 된다면서 가족 전체를 이끌고 해수욕장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특히나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정식으로 바다가 없는 나라라는 악평의 소문이 났을 정도로 바다를 구경할 수 없는 황당한 나라였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지 그저 아무런 입장료도 내지 않고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계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다로 걸어가면서도 딸에게 몇 번이나 진짜 바다를 보는 것에 입장료를 내지도 않고 그곳에는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 무리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고 딸은 그러한 저의 질문에 황당하다는 웃음을 보이더니 이제 그만 스위스에서의 틀에 박힌 생각은 한국에서는 잊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멀리서부터 지평선처럼 보이는 바다를 감상하며 조금씩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강원도의 푸른빛 바다에 이렇게나 넓은 바다를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는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강원도의 해수욕장에는 한눈에 보아도 엄청난 수의 한국인 군인들이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해수욕장 바닥에 드러누워 우렁찬 고함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을 꽤 오래 해본 저로서는 이러한 단체 훈련이 정확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과 낮에 훈련을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범죄 무리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인 군부대 훈련을 진행하더라도 다소 짧은 군대 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대부분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야외 훈련 도중에는 아예 외부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해수욕장과 먼 곳에서 한국인 군인들의 훈련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던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는 가족들의 말도 무시한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해수욕장에는 제가 스위스에서 군대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해상용 장갑차가 평범한 한국의 해수욕장을 누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비싼 장비로 알고 있고 한 번 훈련을 실행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검사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해상 장갑차는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훈련 장비 중 하나인지 한국인 병사들과 함께 바다 주변 이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저와 같은 외국인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어도 훈련을 통제하는 한국인 간부들은 안전을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단순한 말만 할 뿐 제가 구경을 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20여 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해온 저였지만 한국의 실정과 같은 훈련을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 제가 근무해오던 스위스가 얼마나 형편없는 국방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평범한 보병 근무지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저 스스로가 엄청난 훈련이라고 자부했던 사격 훈련만 반복하던 저에게는 그날 한국의 강원도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었던 장갑차가 동반된 미친 듯한 실전 훈련은 제가 한국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경이로운 표정으로 한참을 한국 군인들의 훈련 장면만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에
군인이라는 것에 매우 친숙하던 저희 아들과 딸도 저와 함께 한국 군인들의 해수욕장 훈련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고, 저처럼 작은 감탄사들을 말하면서 스위스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말만을 반복하더군요. 한국의 편의점에서 커피까지 사고 차가운 해수욕장 바람을 맞으며 무려 3시간이 넘게 관람한 한국 군인들의 실전 훈련은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도 진지한 감각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해상 훈련을 진행하던 한국인 군인들은 비싸다는 장비 중 하나인 외부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훈련을 하거나 실제 전투용 보트까지 동원해 훈련을 진행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중 바로 직전 저의 커피를 계산해준 한 중년의 한국인 분께서 편의점에서 나오시더니 저에게 혹시 군인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 또한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서 꽤 오랜 시간 군인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서 저에게 악수를 요청하시더군요. 한눈에 보아도 저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살아있던 눈빛을 가지고 있던 그 중년의 한국인은 얼마 전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전역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익숙한 부대 근처에 편의점을 차려 매일 이러한 훈련을 직접 보면서 사는 삶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해 소통하는 것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아주 짧은 그와의 대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반대되는 다른 나라의 군인 훈련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보다 더 진지한 눈빛으로 한국 군인들의 해수욕장 훈련을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짧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강원도에서의 가족 여행을 마무리 지은 저희 가족은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재밌게 놀다 오기 위한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한국 군인들의 평범한 훈련은 저희 가족의 인생을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고, 저 또한 아직은 스위스의 군인 기술력이 한국군보다 한참은 모자르다는 사실에 새로운 의지마저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다시 군부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강원도의 해수욕장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스위스 군대랑 해병대랑 비교 못하지.